정보센터였습니다. 빛보다 빠르게 슉슉, 바람보다 가볍게 슉슉. 경제 공부도 술술. 경제를 알아야 인생의 고수가 된다. 경공술. 경제를 알아야 고수가 되는데 저는 경제를 몰라서. 자, 오늘 경제를 가르쳐줄 고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박영미 경제 전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융위기가 온다고 네. 계속해서 막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주식도 안 좋고 부동산도 안 좋고 그렇다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고수님께 좀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안 좋습니까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건 맞는데 네. 과거에 금융위기가 도래했던 당시의 전후 상황하고는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적으로 물가가 높고 환율도 높고 금리도 올라가고 하니까 힘들다라고 느껴지기는 하는데, 네. 일단 근자에 있었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이게 교통사고 같이 벼락같이 떨어진 어떤 재난 수준의 위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부실한 가계 대출이 이 여러 가지 뭐 당구로 치자면 쓰리 쿠션을 먹고 전 세계 금융회사를 부실화시키면서 세계 금융시장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사실 아는 병이에요. 아는 병인데 네. 서서히 오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무섭죠. 글쎄 이게 강펀치가 될지 네. 그냥 골병으로 골골하다 파스 좀 붙이다 나을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돈이 워낙 많이 풀렸다가 요 돈이 마르면서 되게 촉촉하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남아에 갔을 때 되게 습한 데 있잖아요. 네. 거기 있다가 우리가 건식 사우나 이런 데 갑자기 들어가면 내 피부 왜 이래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피부가 건조해지는 게 막 죽을 병은 아니거든요 또.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요. 사실. 제 피부는 항상 건조합니다. 건식 사우나에 얼마나 있을 거냐, 네. 모래시계 다 바닥까지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있을 거냐, 네. 거기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자, KB금융그룹에서 이렇게 조사해봤어요. 2022년 한국 부자들을 이렇게 조사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코로나 시대에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지만 부자들은 또 오히려 또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경제 양극화 심한데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산 가치가 단기간에 급등하면 자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네. 그러니까 노동소득이 자산 가치가 급등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돈을 벌고 땅이 돈을 벌고 건물이 돈을 버는데 이 노동으로는 조금밖에 못 벌잖아요. 그렇죠. 내가 손발로 열심히 노동을 한다. 하지만 우리 집도 노동을 하고 땅도 노동을 해버리면 따라가기가 어렵죠. 못 따라가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KB 한국 부자 보고서 이거 매년 나오는 겁니다. 네. 2008년에도 그랬는데 이 큰 상황이 한번 종결되고 나면 지금의 상황이 이제 코로나19라는 그 비전통적인 굉장히 이례적인 앞으로 올까 말까한 그런 상황 이후에 큰 돈이 풀리고 나서 부자들의 세상이 어떻게 재편되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네. 전체 금융자산 가운데 여기서 일컫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2,883조 원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잠깐만요. 얼마요? 2,883조 원. 근데 부자들이요? 여기 부자의 기준이 뭐냐면 총자산 100억 원, 금융자산은 적어도 10억 원 이상. 그렇게 돼 있네요. 네. 확실한 건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참 좀 안타깝네요. 조혜숙님, 골병이 사람 접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닌가요? 참 그럴 수도 있어요. 파도는 네. 밀려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물어보겠습니다. 6990님께서 똑똑한 분 나오셨다. 자, 박연미 기자님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자, 금융위기가 와요. 자, 위기가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우리라도 뭐를 좀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 주식은 뭐 일단은 지금은 자산시장에 투자하시는 것보다 예적금이 유리해요. 네. 4대 주요 은행권에서 적금이 지금 KBS 1층에 이 S은행에서도
내 집 마련 적금 5.5%씩 준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몰랐는데. 오다 가다 보세요. 입간판 있습니다. 저는 돈 관련된 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너무 부자라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건물주라서? 아니요. 건물주면 이렇게 안 살죠. 네. 그런데 네. 자, 예적금이 유리하다. 네, 예적금이 5% 이상 주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주식으로 흥해본 적도 있고 울어본 적도 있을 텐데 연간 전체 다 합쳐서 평균치가 내가 주식으로 수익을 모든 종목 합쳐서 5% 이상 냈다. 1년 내내 네. 통합해서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뭐 지난해 올해는 그렇죠. 한 종목을 내가 사서 내가 샀다 팔았는데 수익률이 뭐 10%야. 요럴 때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잠시 있었지만 네네. 연간으로 쳐서 내가 전체 다 합쳐서 5%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당분간은 예적금에 가입하셔서 여윳돈이 있다면 그쪽에 두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래서 금융부자들도 지금 그렇게 그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금융자산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3만 1,000명 이상이 예적금 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1년 사이에. 부자들은 그쪽으로 갔답니다. 예적금으로. 네, 그거 고려를 하셔야 될 거고 증시에서는 지금 워낙 손실들이 뭐 많죠. 크실 테니까. 네. 그리고 또 영끌하라고 어디는 얼만큼 벌었다, 누구는 얼만큼 벌었다 그런 기사가 작년에 너무 많았잖아요. 그리고 막차를 탄 사람들, 영끌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손절 타이밍도 좀 지나간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상황에 손실이 너무 크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조금 두고 보시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요. 이제 와서 손실이 그렇게 큰데 지금 갑자기 파시라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팔고 있다가 나중에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빚을 내서 주식을 샀는데 그게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졌다. 중간에 아마 물타기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네. 평단을 낮추려고. 근데 지금 와서 그거 팔고 과감하게 포트폴리오 다 정리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좀 조심스럽고. 네.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다라면 저는 조금 내년 1분기 상황 조금 지켜볼 것 같아요. 네. 네. 연말에 네. 뭐 배당도 준다. 그리고 연말에는 또 산타랠리라는 게 좀 있잖아요. 네.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 그런데 산타랠리가 올까요? 산타 할아버지가 올해 안식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올해는요? 잠깐 했었어요. 예. 했었는데 미국 연준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죠. 지난주에 갑자기. 그렇죠. 네. 그 파월 의장이 11월 30일 현지 시간으로 그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을 통해서 우리 금리 너무 가속해서 올렸는데 속도 조절을 좀 할 거다. 이르면 12월이다. 이번 달 현지 시간으로 13, 14일에 미국 금통위 FOMC가 열립니다. 이때 계속 0.75씩 정말 가속을 하다가 0.5 이것도 빠른 속도거든요. 보통 0.25씩 걷는데 그렇죠. 큰 걸음을 한 번만 걷겠다는 거예요. 1.5걸음 말고 우리 1걸음 걸을게 이런 얘기여서 요거 뭐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여하간 종전보다는 속도를 좀 줄일 거다 이 기대감이 하나 있는 거고. 예. 또 한 가지는 일단 누적된 효과를 좀 보자는 얘기가 연준 안에 있어요. 네. 그동안 많이 빠르게 올렸으니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봅시다. 그리고 내년 초에 1분기쯤 되면은 이제 금리 빠르게 올린 상황이 다 수습이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 미국 증시, 한국 증시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발언을 한두 마디 거들어준다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이때쯤 증시에서 지수가 올라주는 산타랠리 1월 효과 세모인데요. 아직까지는 세모인데 FOMC 끝나고 괜찮은 발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산타 할아버지가 살짝이라도 네. 오시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올 것 같았는데 우는 아이들한테만 선물 안 주고 또 착한 아이들한테는 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1935님, 박연미 기자님, 제가 가장 신뢰하는 기자님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자, 부동산 얘기도 네. 해보죠. 부동산도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고 계속 떨어지니까 지금 집 장만해야 되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부동산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부동산 시장이 지금 고전하고 있는데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어서 왜 그렇게 거래가 안 돼요? 돈이 있어야 사죠. 아니
돈이 있어야 그냥 버티죠. 돈이 없으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파는 게 아직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네. 우리가 살면서 갖게 되는 가장 큰 자산, 일반적인 사람들. 집이죠. 네. 근데 집을 거꾸로 그 동전의 양면처럼 이 집이라는 동전의 뒷면에는 빚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거든요. 아,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난 빚이 너무 부담돼라고 하면 던지는 게 맞는데 네. 평생 가야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것이고 내가 이걸 삶으로써 들인 기회비용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적어도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는 부동산 시장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네. 내후년까지. 엄마 아빠들이 옛날에 했던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10년 20년 되면은 어쨌든 부동산이 최고야. 살아남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금융위기 때 이후에 5년 동안 떨어지고 8년 동안 올랐단 말이에요. 금융위기 이후에는 5년 더 떨어지기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2008년 하반기부터 급락을 해서 2013년까지 하락하다가 2013년에 이제 그 시장이 슬그머니 전환이 되면서 막 올랐죠. 8년 동안 올랐죠. 네. 그런 그 텀을 생각을 하면 영원히 떨어지거나 영원히 오르는 시장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여러 가지 자산, 노력 이걸 다 들여서 구입을 하셨을 텐데 막 던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조금 견디실 수 있으면 네. 현금의 흐름이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요. 뭐 자산이 많지는 않지만 부부가 맞벌이해서 현금 흐름이 괜찮아요. 이런 분들은 조금 지켜보셔야죠. 세금도 내고 네. 그동안 힘드셨는데. 네. 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집이 없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근데 들어가실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내년 상황 충분히 보시고 내년 후년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 아, 그래요? 근데 이자 부담이 지금 내년 되면 변동금리 기준으로 최상단은 9%, 10%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물론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신용이 별로 좋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우대금리를 못 받는다 하는 경우에 그렇고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가 대기업에 다니고 신용이 괜찮다 이런 분들은 아마 신규로 받을 때 한 6% 정도 이렇게 받으실 텐데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5억, 10억 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현금의 플로우가 좋으신 분들은 내후년 요 안에 한번 고려해 보실만 하지만 네. 내가 이거 감당 안 된다, 이자 감당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섣불리 들어가시기는 좀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내년도 신중하게 그냥 지켜봐야 되겠네요. 내년 상황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건설사들 연쇄 도산한다 그런 얘기 나와요. 어떤데 중견 건설사 부도 처리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건설사들 괜찮을까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클 텐데. 건설사들이 지금 어려운 건 그동안 욕심내서 공사를 좀 많이 했죠.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공사하는 게 아니라 보통 공사할 때 이렇습니다. 어떤 땅을 사려고 브릿지론이라는 거 일으켜요. 은행이나 또 그 증권사나 은행하고 손을 잡고 보통 증권사가 그동안 많이 했는데 손잡고 우리 이거 같이 해서 부자 되자 해서 증권사가 그 돈을 당겨옵니다. 네. 브릿지론이라는 걸로 요걸로 땅을 샀다라고 하면은 허가를 받는 그 내용 그거 자체를 가지고 허가권을 가지고 이제 PF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거 가지고 돈 벌어서 건설사들이 착공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돈을 당기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건설사가 조금 불안하네요. 불안한데 그래도 네 아직까지는 중소 중견 이쪽까지 아직까지 올라오지는 않았거든요. 네. 지방의 소형. 네. 6409님 어쩜 말씀을 이렇게 재밌고 쉽게 하는지 그러게요. 경공술 많이 배웠습니다. 박연미 경제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